나의 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구매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구매하게 된 B&W 하이파이 블루투스 스피커 더 뉴 제플린입니다. 이제 산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써보니까 조금 후회가 되긴 해요. 뭘 후회하냐? 왜 이걸 6개월 동안 고민했을까라는 후회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보자고! B&W라는 브랜드가 아주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라서 오디오나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브랜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영국 하이파이 오디오 회사인데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에선 30년간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고 저처럼 오디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격대나 성능에서는 최상위권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B&W가 1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구매 선상에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1순위는 스위스 오디오 브랜드 제네바였어요. 아마 백화점에서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심플한 스타일이라서 인테리어 오브제를 사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요. 남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제네바는 컨펌이 되더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청음했을 때도 괜찮았는데 베이스가 웅장해서 그런지 묵직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베이스는 좋은데 뭔가 다른 영역에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르게 조금 쉽게 표현하면 가요를 듣기엔 좀 아쉽다? 보컬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네임 오디오의 뮤조 2였어요. 이거는 후기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뮤조 2가 답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사실 청음을 못해서 판단이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좀 별로였었는데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투박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인테리어로는 좀 아쉽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구매한 B&W 제플린인데 사실 이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100만 원대 초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좀 운이 좋게 60만 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만 보고 산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B&W PX8 헤드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언젠간 B&W 스피커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이건 못 참지. 제 구매 여정설이 좀 길었는데 바로 제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품 가격은 공홈 기준 105만 원이고 컬러는 미드나잇 그레이와 펄 그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펄 그레이 구입했습니다. 다들 미드나잇 그레이를 많이 선택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펄 그레이가 좀 화사하기도 하고 대리석이라든지 좀 밝은 톤의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무게는 6.5kg이라서 꽤 묵직합니다. 사실 휴대용으로 쓸 건 아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묵직해서 놀랐어요. 근데 스피커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소리가 안 날아간다고 합니다. 외형은 제플린이라는 모델명처럼 과거 독일의 비행선을 연상시키는 유니크한 디자인인데요. 2007년 첫 출시 당시 탑재됐던 아이폰과 아이팟 도킹 구조물이 빠지면서 조금 더 심플하고 미니멀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약간 럭비공? 아몬드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유니크하면서 예술품 같은 디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쁘다 보다는 유려하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전면에 LED가 들어오면서 고급스러움이 한 스푼 더해집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65cm, 세로 21cm, 두께 19.4cm로 방보다는 거실이나 사무실, 카페처럼 좀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소재는 앞쪽에는 패브릭, 뒤쪽은 일반 플라스틱, 거치대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버튼과 포트 구성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우선 버튼은 볼륨 조절, 일시정지와 재생, 멀티평선, 음성 제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특이한 점 못 찾으셨나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전원 버튼이 없고 전원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상단 LED는 음성 제어 버튼으로 온, 오프 할 수 있어요. 포트는 C타입, 전원, 리셋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나 재부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셋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네트워크 플레이와 블루투스 aptX, 애플 에어플레이 2, 스포티파이 커넥트 등을 지원하는데요. 아무래도 음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블루투스보다는 네트워크 연결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C2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서 유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방법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와 동일하게 전용 앱을 다운받고 연결하면 끝!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멀티 펑션 버튼을 파란색 LED가 들어올 때까지 눌러주거나 앱에서 새 기기 연결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참고로 블루투스는 최대 8대까지 페어링이 가능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 제품은 가운데 150mm의 서브우퍼를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의 25mm 돔 트위터와 90mm의 FXT 미드레인지 드라이버를 배치한 2.1 채널 구성이고 출력은 240W입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어린이 분들은 트위터, 서브우퍼, 미드레인지 이게 뭐야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트위터는 고음, 서브우퍼는 저음, 초저음, 미드레인지는 중음을 담당하는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채널, 2.1 채널, 5.1 채널 사운드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것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채널은 좌우 스피커가 2개 있는 거고 여기에 서브우퍼를 추가하면 2.1 채널이 되는 거예요. 5.1 채널은 그럼 스피커 5개에 서브우퍼 하나라는 거죠. 쉽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럼 왜 0.1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브우퍼는 저음을 담당한다고. 소리는 저음으로 갈수록 방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초저음을 담당하는 서브우퍼는 0.1 채널로 구분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긴 하지만 오디오의 세계는 어려우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음악 감상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주 우아한 클래식부터 시작해볼게요.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거라서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해상도가 좋다, 해상력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올인이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음역대 하나 튀는 거 없이 세부적으로 다 잘 들리더라고요. 제가 뭐 클래식의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관현악기, 피아노 뭐 등등등 전체적으로 소리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잘 들리는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 보러 가거나 실제로 음악회 같은 데 가면 실제 그 상황이 더 웅장하게 느껴지는 느낌? 그런 것도 집에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꽂혀서 5번씩 듣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건드린 순정 상태인데 튜닝 맛집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노래인데도 확실히 이어폰이랑 들을 때랑 다르게 약간 음악에 깊이가 있다? 리듬이 좀 더 강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앱에서 고음과 저음 설정도 가능한데 살짝 차이를 보여드리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좀 느껴집니다. 뭐 취향에 따라 튜닝을 해도 되지만 튜닝의 끝은 뭐다? 결국 순정이다. 저도 그냥 기본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출력 스피커를 처음 써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볼륨을 전체의 3분의 1만 올려도 왠지 옆집에서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cream soup, taste is coco roco. Want me your wife, but she is. 출력 장난 아니죠. 요즘 제 꿈은 풀볼륨으로 올려도 옆집, 뒷집, 밑에 집 다 안 오는 그런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게 제 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질에 있어서 사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느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집에서 거실에서도 써보고 제 방에서도 써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두거나 방에서 사용할 때는 뭐랄까 약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넓은 공간에서 음질이 좋은 스피커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음질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B&W를 비롯한 영국 브랜드 제품들은 저음, 중음, 고음 밸런스에 충실하게 튜닝이 되어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65인치 TV를 10평 원룸에서 사용하는 거랑 60평대의 거실에서 사용하는 거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은 공간에서 재풀린 음질의 밸런스도 밸런스지만 웅장하고 깊이감이 있는 중저음의 매력은 정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린이 입장에서 제플린을 한번 리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음향기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에이 뭐야 엉터리네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자제품에 점점 딥해지는 과정인데 제가 딱 그 시작점에 있거든요. 10만 원대 정도는 좀 아직 아쉽고 1000만 원대까지 가기엔 아직 무섭고 먼 그런 포지션이랄까요? 저는 제플린으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품들도 하나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네바 L 모델의 CD 플레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아, 이래서 오디오 취미가 무섭다고 했구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